예,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정신건센터 김종우 교수입니다. 어, 한사 대상 원래회, 어, 5월 원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그 1학기에는 병원 명상을 주제로 해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이고요. 어, 세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아마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어, 명상을 임상에서도 조금 이제 아마 활용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병원 명상을 어, 책을 쓰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그 간단한 원래회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 명상이라는 게 임상에서 어, 널리 쓸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의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 병원에서의 명상 장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깨달음을 위한 명상보다는 훨씬 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명상은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지식과 명상에 대한 기본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환자한테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원래회를 통해서 몇 가지 매우 어, 짧고 명료한 명상을 배우겠지만 그런 명상을 여러분의 임상 현장에서도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원래회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3월부터 진행된 원래회는 의료 현장에서의 명상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4월 달에는 암 환자를 위한 명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통증 환자를 위한 명상,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정신장애를 위한 명상,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한의학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와 어, 한의학정신건강센터 유튜브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지나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재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실시간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계시다면 명상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바로 질문을 하신다면 거기에 맞게 필요한 대답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증 환자를 위한 명상학이고요. 어, 기본적인 책 내용은 병원 명상이라는 책에서 어,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병원에서 명상하기 파트 3 가운데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 명상하기라는 챕터에 나온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겁니다. 어, 병원에서 명상하기에서 통증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3월 달에 어떤 환자가 명상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
원래 존 카바친이 그 MBSR을 개발했을 때 첫 번째 만난 환자가 만성 통증 환자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존 카바친이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어떤 심신의학 파트에서 그냥 단순하게 요가 선생으로서 명상을 지도할 무렵에 어, 자신의 오피스에 있는 비서가 반복적인 만성 통증을 호소했는데 그때 이런 어떤 명상의 기법을 통해서 만성 통증을 조절했고 그런 계기로 MBSR에서 만성 통증 환자는 매우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암 환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암 환자의 여러 증상들, 예를 들어서 뭐 구역감, 무기력, 피로감 또는 뭐 소화불량 등등의 여러 치료 분간 어떤 암 치료 후에 가지고 있는 후유증 혹은 부작용 같은 것들을 명상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또 하나 암 환자들한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암성 통증, 즉 암으로 인한 통증인 경우에도 명상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뭐 저희 암센터랑 저희가 좀 이렇게 제 방이 명상하기 좋은 방이 돼 있지 않아서 잘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그 명상실이 있었을 때는 어, 암 환자들 특히 암 환자들의 통증 환자들이 의뢰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 환자들조차도 실제로 명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저희 클리닉에서 많이 보는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요? 첫 번째 환자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들은 어, 교통사고 후에 어떤 통증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분의 통증에는 단순하게 통증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고통을 지속적으로 오래 앓고 있으면서 어, 삶 속에서의 어떤 짜증과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있게 되는 환자였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명상은 어, 다양한 증상, 즉 하나의 질병을 앓고 있지만 다양한 고통을 갖고 있는 환자한테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고통 가운데 통증이 제일 대표적인 양상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교통사고 후유증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만성 통증을 갖고 있는 환자한테도 명상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흔한 말로 이제 뭐 만성 두통 환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관절과 같은 어떤 특정 부위의 통증 역시도 만성적으로 진행된 경우에 명상이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 여러 어떤 임상 시험이라든가 또는 연구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는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섬유근통 증후군의 환자들은 통상적으로 진통제에 그렇게 잘 반응하지 않고 또 통증이 되게 멀티한 양상, 다양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 그런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식욕의 문제라든가 피로 문제,
수면의 문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떤 만성 통증을 갖게 되면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통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어떤 문제를 같이 갖고 있고, 특히 정신적인 우울증의 문제까지도 같이 겸해 있는 경우에는 명상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명상이라는 방법이 통증을 제어하는데 그야말로 첫 번째 선택이다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통증이 자극적으로 매우 그 날카롭게 오는 통증인 경우에는 뭐 또 고열이라든가 염증을 동반한 통증인 경우에는 진통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진통제에 반응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통증 외에 다양한 여러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또 우리가 통증에 대한 어떤 역치가 어, 매우 좀 불균형한 경우에는 이런 어떤 명상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한의 의료기관에 가장 많이 참아, 그, 방문하는 만성 통증의 환자입니다. 실제로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는, 어, 자신의 통증이 낫지 않는 질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통증이 몸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또 여러 곳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통증의 제어가 안 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통증에 대해서 과거의 스트레스에 대한 후회와 분노가 전반적으로 또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잠을 자려고 하면 다음날 또 다시 일어났을 때 아플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괴롭게 잠을 자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통증 환자를 볼 때 통증은 특히 만성 통증 환자는 우울증과 동반을 하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되고요. 또 특히 정신의학에서는 동통장애 범주에 어, 이런 어떤 그 우울증을 포함시키기도 하니까 우울증, 동통장애를 좀 맥락적으로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는 통증에 대해서 자극, 그 다음에 수용, 해석, 습관 이런 어떤 관점으로 나눠서 통증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어, 각각의 분야마다 거기에 부합되는 명상 기법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자극과 고통이라는 측면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쉽냐면요. 우리는 보통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통증을 첫 번째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런 통증을 당하게 되면 사실은 자극, 그러니까 자극이 주어졌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데 문제는 그 자극이 사라지고도 통증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그 자극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몸 상태와
자극이 없을 때 몸 상태를 어, 그 구별하고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자극에 빠져서 어,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그 고통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 교통사고 이후에 환자인 경우에도 어떤 자극을 받고 이미 그 자극이 없어지는데 여전히 그 자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통증이 쉽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통증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어, 자극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은 내가 왜 통증을 여전히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 그 명상이라는 거를 할 때 어, 통증이 변화한다라는 거를 먼저 어, 접근하는 방식으로 어, 먼저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 어, 명상을 뒤에 가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명상을 하는 목적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의 몸 상태를 온전하게 관찰하고 확인하고 평가하는 그런 어떤 훈련이 되는 건데, 어, 우리 사람은 자극이 주어졌던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됐던 어떤 그런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고통이 변하지 않는 고통으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는 훈련은 호흡, 특히 들숨과 날숨을 비교해 가면서 어, 어떤 상태 때 우리의 몸 상태가 이완이 되고 또 이완이 된 상태에서는 고통이 변화한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연습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통증 환자가 오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거는 호흡 관찰 혹은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차이를 둬가면서 들숨대와 날숨대를 비교해 가면서 이완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통증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극과 고통에 관한 어, 그 호흡 관찰 수식관에 대한 걸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훈련은 어, 저희 센터에 윤석인 박사님께서 한 5분, 10분 정도 한번 하면서 같이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윤 박사님께서 한번 먼저 조금 소개해 주시고 한번 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정신건강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윤석인입니다. 오늘로 이제 또 3개월째죠. 계속 이제 뵈면서 이제 명상 실습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항상 했던 것처럼 시작하기 전에는 일단 자세부터 좀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잘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 의자 등받이에 골반, 엉덩이 끝이 잘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등과 허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의자에 앉는 게 불편하거나 그렇다면은 누워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누워서 하시는 것이 이제 앉아서 할 때 그 아주 최소한의 그 긴장도 없어진 아주 그 이완감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호흡 관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관찰과 더불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뭐 통증을 맥락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이 있다면은 그 통증까지도 호흡과 함께 부드럽게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가 의도를 세우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 준비되신 분들은 눈 부드럽게 감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바닥과 닿아 있는 느낌 한번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골반과 허벅지, 등과 허리, 발바닥이 닿아 있는 그 접촉면의 느낌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몇 차례 깊게 심호흡해 보겠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자, 들이쉴 때 약간의 긴장감 느껴보고 내쉴 때 편안한 이완감 느껴봅시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자, 이제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올게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코끝에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들숨에 숨이 들어오는 느낌, 날숨에 숨이 빠져나가는 느낌, 자, 호흡에 따라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변화를 느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끝에 향해 있던 주의를 아랫배로 부드럽게 옮겨보겠습니다. 들숨에 아랫배가 부푸는 느낌, 날숨에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 자, 호흡에 따라 아랫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느낌에 잠시 머물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내 몸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자,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그 불편한 느낌까지도 부드럽게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다면 그 불편한 느낌, 통증이나 간지러움까지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자, 필요하다면 몇 차례 깊게 심호흡해 봐도 좋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들이쉴 때 약간의 긴장감, 내쉴 때 편안한 이완감 느껴봅니다. 호흡과 함께 통증에 머물러 봐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충분히 편안해졌다면 다시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자, 이제 2분 정도만 더 호흡 관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다가 이제 통증이나 간지러움이 느껴진다면 몇 차례 깊게 심호흡하면서 날숨의 이완감과 함께 통증의 그 느낌을 뭐 바깥으로 내보내봐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치기 전에 몇 차례 깊게 심호흡해 보겠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들이쉴 때 약간의 긴장감, 내쉴 때 편안한 이완감 느껴봅니다. 마지막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자, 이제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와서 바닥과의 접촉면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과 허리, 골반과 허벅지, 그리고 발바닥이 접촉면과 잘 맞닿아 있는지. 자, 이제 부드럽게 눈 뜨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호흡 관찰 명상을 했고요. 음, 들숨의 긴장감과 날숨의 이완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증이나 어떤 불편한 어떤 느낌 또는 뭐 감각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호흡과 함께 조절하면서 함께 머물러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봤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의 그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어, 이완을 했을 때
통증이 조절되냐를 가능하면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통증을 갖고 온 환자한테 어, 통증의 원인이 뭐냐라는 질문도 하고 또 지금 현재 통증이 어, 얼만큼 고정돼 있는가, 변하지 않는가 등등을 확인한 다음에 아주 단순하지만 호흡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통증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떤 주의를 어, 다른 곳에 주게 되면 갖고 있던 어떤 주의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갖고 있던 고통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극과 고통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자극에 대해서 계속 주의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더 지속되기 때문에 그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어, 통증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주의를 옮기는 것, 그 다음에 호흡, 호흡 가운데서도 들숨과 날숨이라는 그 호흡의 특성을 이용해서 들숨 때보다 날숨 때, 또 짧게 들여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충분한 이완 상태를 만들므로써 통증이 조절되는 것을 매우 빠른 속도, 매우 빠른 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통증을 갖고 있는 분한테는 이런 어떤 호흡 관찰 훈련을 통해서 불과 한 2, 3분 정도 만에 통증이라는 게 지속적이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도 되고 스스로 어느 정도 조절도 될 수 있는 것이 통증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첫 번째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런데 흔히들 어, 그 통증을 느끼게 되면 어, 실제로 어떤 역치를 넘게 되면 환자는 그 고통을 어, 역치가 넘는 순간 최고치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어, 환자들이 주로 그 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견딜 수 없는 통증, 죽을 것 같은 통증 정도로 해서 자신의 고통을 규정화, 어떤 역치를 넘긴 상태에서 동일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앞서의 방법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증이라는 것은 변화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역치를 얻는 순간 통증을 어, 치료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인식을 하고 그 인식에 머물러 있게 되면 통증이라는 게 조절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 명상을 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통증을 접할 때는 어, 통증의 점수를 몇 점으로 할 거냐라는 어떤 변화를 그러니까 지금의 정도가 역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뭐 10점의 통증이냐, 8점의 통증이냐, 뭐 5점의 통증이냐라는 거를 조금 관찰하도록 해보자라는 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그 지금 시간에는 안 하겠지만 제일 끝 시간에 그 바디 스캔
해보겠지만, 우리가 바디 스캔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통증을 찾아서 라고 자기 몸을 어떤 부위마다 촘촘히 관찰을 하다 보면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통처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앞서 말한 것처럼 통증이 나를 뒤덮게 될 경우에는 어느 부위 또 몇 점 정도라는 것을 어, 찾지 않고 괴로움, 고통 뭐 이런 것에 그냥 함몰돼서 더 이상 자기 몸을 관찰하기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디 스캔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몸에 불편한 곳을 찾게 되고 또 그 부위의 고통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점수에 대한 어떤 웨이팅을 도가짓고 어느 정도의 고통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통증이 조절됐다 하더라도 내가 통증이 좀 줄어드는구나 아니면 통증의 부위가 변하는구나 통증의 양태가 뭐 넓은 부위에서 좁아지는구나 라는 식으로 통증을 온전하게 지금 이 순간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소개할 치유 기공수련은 아마 지난번에 우리 그 암환자들한테도 했던 방법입니다. 그 몸에서 충분한 이완 상태가 되면 자신의 그 손바닥 노궁혈에서 따뜻한 그 기를 확인하고 또 양손을 모으거나 또 몇 가지 동작을 통해서 아주 뚜렷하게 기를 느낀 후에 불편한 통증 부위에 직접적인 접촉 혹은 뭐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좀 거리를 둔 어떤 조사나 방사 같은 거를 통해서 통증에 대해서 한번 조절하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신체 중에서 어떤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부위에 치유적 접촉을 하셔도 되고요. 또 통증이 아니라도 뭐 불편한 곳, 예를 들어서 뭐 눈이나 뭐 가슴이나 이런 부위에 치유적 접촉을 해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치유적 접촉을 통할 때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적 접촉을 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흔히 보완대체의학 분야의 레이키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 레이키 역시도 가장 그 효과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통증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치유기공 수련을 하게 되면 환자한테 이 치유적 접촉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간에는 본인한테 치유적 접촉을 해보는 시도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의 통증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가볍게 찾아보고 또 그 부위의 통증이 몇 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치유적 접촉을 하고 이후에
그 통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관찰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인 박사님, 어, 가능할까요? 네, 바디, 가능합니다. 바디 스캔과 연결해서 치료적 접촉까지 한번 그 스캐닝 작업 가볍게 하면서 바디 스캔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더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빠르게 찾고 치료적 접촉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오래 할 거라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자세는 편안하게 앉아주시고 발바닥은 바닥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자, 준비되신 분들은 눈 감겠습니다. 자, 등과 허리 세우고 어깨랑 가슴도 열어줍니다. 혹시나 너무 굽어있진 않은가 한번 점검해 주시고 자, 목과 어깨가 혹시 긴장하진 않았는지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고개도 살살 돌리거나 턱을 안쪽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손바닥은 우리 천장을 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장을 향하도록 해서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살포시 또는 의자 그 손바지 팔걸이라고 해야 되나요? 팔걸이 위에 살포시 올려놔서 손바닥은 천장을 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차례 깊게 심호흡해 보겠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쉴 때 약간의 긴장감, 내쉴 때 편안한 이완감 느껴봅니다. 자, 이제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올게요. 자, 지금 이 순간 코끝이나 아랫배 중 호흡이 잘 느껴지는 부위에 그냥 잠시 한 1분 정도만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숨에 숨이 들어오는 느낌, 날숨에 숨이 빠져나가는 느낌, 호흡에 따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리듬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자, 지금부터 내 손바닥에 있는 기운을 먼저 찾아보기 위해서 짧게 바디 스캔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의 눈으로 정수리를 부드럽게 바라봅시다. 정수리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진다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주세요. 간질간질한 느낌일 수도 있고 뭔가 바람에 살랑살랑 스치는 듯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수리에서 이마로 내려옵니다. 양 눈썹 살펴보겠습니다.
눈썹 사이 미간을 바라볼게요.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고 있진 않은가 한번 살펴봅니다. 미간 사이가 탱탱하게 느껴지도록 긴장을 풀어주시고, 자, 콧날 위에서 아래로 미끄럼틀 타듯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코끝을 살펴봅니다. 들숨에 코끝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 날숨에 숨이 빠져나가는 느낌, 자, 인중을 바라봅니다. 입술도 바라보시고, 턱과 목, 양쪽 어깨, 자, 양쪽 윗팔뚝, 양쪽 팔꿈치, 아랫팔뚝, 양 손목을 지나서 양 손바닥과 손가락 끝까지. 자,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따뜻하거나 간질간질한 느낌일 수도 있고, 저릿저릿하거나 묵직하게 내려앉는 듯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손바닥의 기운을 충분히 느꼈다면, 이제는 내 몸에 이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서 한번 통증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본인의 몸을 넓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구석이 있는지, 불편한 구석이 있다면 어디서 느껴지는지, 상체인지 하체인지, 상체 중에서 뭐 명치 쪽인지 아니면 어깨인지 목인지 구체적인 부위를 찾아봐도 좋습니다. 그 통증의 부위를 찾았다면 그 통증이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 통증의 강도가 얼마나 심한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통증을 충분히 느꼈다면 내 손바닥의 기운으로 그 통증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을 이제 양손을 포개서 해도 좋고, 부위에 따라서는 한쪽 손만 이제 살포시 그 통증 부위에 올려다 놔도 좋습니다. 본인의 통증 위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내 손바닥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손바닥과의 접촉면에서 느껴지는 감각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접촉면이 따뜻한지, 지금 이 순간 편안한지, 필요하다면 의도를 세워봐도 좋습니다. 지금 내 손바닥의 좋은 기운으로 이 통증을 완화시켜 보겠다. 이 통증을 좀 해소해 보겠다.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손바닥으로 통증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통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끊임없이 관찰해 봅니다. 처음 느꼈던 그 통증과 같은 부위에 계속 느껴지는지, 아니면 그 통증 부위가 옮겨갔는지, 그 강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몇 점에서 몇 점으로 변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다른 통증 부위로 손바닥을 옮겨봐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바닥과의 접촉면을 충분히 느꼈다면, 자, 이제 손바닥 내려놓고 마칠 준비하겠습니다. 자, 1분 정도 지금 이 순간에 가만히 머물러 볼게요. 내 손바닥에 남아있는 감각, 또는 내 몸에 남아있는 통증, 그 통증을 내가 받아들일 정도인지, 아니면 여전히 아픈지, 이런 것까지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드럽게 눈을 뜨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손바닥의 기운을 느끼고 그 기운을 내 통증 부위에다 보내면서 이제 기원하는, 뭐, 간단하게 기운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그런 명상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그 통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바디 스캔을 통해서 찾아도 보고요. 그 다음에 통증을 점수를 매겨 보기도 하고,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관찰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다음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치유 명상을 통해서 노궁열 활용해서 치유적 접촉까지도 해봤는데, 실제로 이 방법은 그 암성 통증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공유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통증에 대한
어, 문제가 왔을 때, 앞서 이제 특히 만성 통증 가운데, 어, 서명통 증후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우울증과 연관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그 통증이, 어, 사라지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데 그냥 아프고 힘들다라는 거에 자꾸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특히 우울증을 그 같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다 라는 인식과 또 어, 조절되지 않는다, 또 어떤 통증인지 귀찮다, 또 무기력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감정을 복합적으로 갖게 되면서 어, 통증을 그냥 자신의 어떤 그 운명처럼 받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명상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접근하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고통에 대해서 내가 그 고통을 관찰하고 또 그 고통을 관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특히 그런 평가를 통해서 고통이 머물러 있고 변하지 않고 그런 어떤 것으로부터 변하고 이동하고 조절되고 하는 통증으로, 통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마음챙김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어떤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걷기 명상 또는 화두선 같은 것들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걷기 명상은 그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 걷는 행위를 통해서 앞서 계속 얘기했던 통증의 어떤 통증 부위에 주의가 머물러 있는 것을 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발바닥 감각에 주의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걷기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걸으면서 어, 다양한 감각, 즉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는 다양한 감각을 그 같이 하게 되면서 우리가 통증에 머물러 있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걷기라는 것을 통해서 규칙적인 리듬을 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리듬에 맞춰서 한번 그, 그 자신의 어떤 어, 그 원래 갖고 있던 자신의 고유의 리듬을 회복함으로써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걷기 명상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화두선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실제로 화두선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따라서 어, 좀 여러 견해를 갖고 있긴 합니다. 제가 병원 명상에서 써놨던 화두선에 대한 소개를 보고는 또 어떤 스님들은 어, 화두선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비평을 가하기도 하고요. 어,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뭐가 있냐면, 어, 우리가 이제 마음챙김 명상 가운데 마음챙김의 대상을 신체 감각에서 어, 시작을 해서 일반적으로 호흡 마음챙김 하는 거는 호흡에서 느껴지는 신체 감각, 즉 코의 들숨과 날숨의 상태의 차이 같은 거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호흡하면서 느껴지는 아랫배의 오름과 내림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호흡 감각, 호흡하면서 느껴지는 신체 감각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하는 방법으로 그 마음챙김을 계속 하다가 뭐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호흡과 감각으로 돌아오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호흡 관련 신체 감각 마음챙김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화두선은 좀 다른 각도의 마음챙김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 어떤 특정 생각에 어, 머물러 있는 일정 시간을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도록 하는 훈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두선의 어떤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어, 삶 전체를 또 일상의 전체를 어떤 그 화두라는 것에 어, 항상 그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체험적으로 화두선을 수행하거나 또 어떤 목적을 갖고 화두선을 하는 경우에는 작정하고 정좌명상 혹은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서 그 대상을 생각해 두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혹시 화두선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 몇몇 사찰 혹은 뭐 명상센터에서 어, 화두선을 진행을 합니다. 저도 그런 모임에 몇 번 참석을 해서 화두선을 하는데 어,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떨 때 화두선을 하러 가냐면 명상이라는 것을 하면서 내가 명상하고 있는 나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 나한테 주어진 화두를 갖고 그 생각을 한번 작정하고 한번 그 생각에 의도적으로 머물러 있겠다라는 의도를 갖게 그런 목적을 갖게 되면 화두선을 신청을 해서 화두선을 하러 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갔던 곳 한 곳을 잠깐 소개를 하면 뭐 오대산 명상마을 같은 데서 이제 그런 화두선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그곳에서는 이제 철야 화두선을 하게 됩니다. 철야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 그 어떤 외부 자극, 뭐 시각이 됐던 뭐 청각이 됐던 어떤 자극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서 온전하게 자기 세계만을 탐구할 수 있는 자기 세계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철야를 하게 되는데 어, 거기에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12시 자정부터 시작해서 한 5시까지 정도를, 어, 집중적으로 그, 하게 되는데, 어, 통상적으로 정좌를 하고 화두를 받고 30분 정좌, 10분 경행, 30분 정자, 10분 경행, 30분 정자라는 방법으로 그 진행을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두 번째 세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두 번 세션 혹은 세 번 세션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 30분의 시간 동안은 오로지 주어진 화두를 갖고 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해석과 고통에서 화두선을 그 등장시킨 가장 큰 이유는 어, 통증 환자, 특히 만성 통증 환자인 경우에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통증 있는 나 혹은 나보다는 통증이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집어삼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라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픈 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매우 많게 되는데 그렇게 아픈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화두선을 추천드릴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 뭐 조금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잠깐 그 화두선의 느낌을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같은 경우에 지금 어, 통증에 계속 휩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생뚱맞은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고통 속에 함몰되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나라는 존재보다는 아픈 나 혹은 아픔이라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에 자기의 정체로 그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한번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혹은 환자한테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잠깐 짧은 시간이나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윤석인 박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명상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상태에 짧은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호흡을 올바르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눈을 편하게 감고요. 명상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볍게 숨을 들여 마신 다음에 길게 숨을 내쉽니다. 가볍게 숨을 들여 마시고 길게 숨을 내쉽니다. 가볍게 들여 마시고 길게 숨을 내쉽니다. 이와 같이 길게 숨을 내쉼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이완 상태에 들어갑니다. 통증 환자한테 주어지는 화두는 아픈 내가
진짜 나인가? 라는 화두를 한번 던져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아픈 나, 그리고 진짜 나가 무엇이 진짜인지를 그 생각에 머물러서 그 생각을 반복,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통증이 있는 자신이라면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어디가 아프고 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고통받고 있는 지금 나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내가 참 나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사색은 기본적으로 변증법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픈 아픈 나에 대해서 그 고통이 지속되는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나와 고통 가운데서 무엇이 더 본질적인가를 탐구해 보기도 합니다. 거꾸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그러면 고통이 없는 나는 내가 아닌가? 고통을 갖고 있는 나가 참 나인가? 혹은 고통이 없는 내가 참 나인가? 라고 생각을 몰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을 이어갑니다. 그 통증과 나 가운데 어떤 것이 더욱더 나를 상징하는가? 내가 고통이라는 것으로 나를 상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과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이 순간, 나의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는가? 이 역시 한번 고통받고 있는 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가? 역시 생각하고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나이긴 하지만 나의 과거 또 훨씬 그 전의 과거 고통과 관계없는 그 순간에 나는 진짜 나인가 역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앞으로의 나도 내일의 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통과 진짜 그리고 나라는 불과 두 개, 세 개의 단어를 여러 가정법에 따라서 조합을 해보면서 고통이 있다, 없다, 참이다, 거짓이다, 나다, 아니다 라는 것들을 조합해가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혹여나 어떤 경우에는 자신만이 깨달을 수 있는 어떤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답이다 혹은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 그 생각과 사색 그 몇 가지 안 된 단어의 여러 가정법을 갖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하나의 가벼운 해석을 우리는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창조적 해석이라 그러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화두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두선을 하다가 명상을 끝마치고자 의도를 갖게 되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심호흡을 다시 한번 하면서 명상의 상태에서 벗어나 봅니다.
가볍게 들여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가볍게 들여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가볍게 들여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자, 명상을 끝마치고 가볍게 눈을 떠봅니다. 어, 좀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저조차도 어, 화두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해드리고자 하는 멘트가 어, 통상적으로 화두선에서 하는 명상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장면에서 환자를 바라보면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 아픔, 통증이 구별되지 않고 통증을 가진 나, 그 통증이 나를 삼켜버린 경우에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런 어떤 화두선을 통해서 통증과 나를 분리하는 작업을 어, 시행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화두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 또 하나의 통증은 어, 만성 통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주로 그 습관적인 통증에 빠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통증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 스스로한테 굉장히 적대적일 수도 있고요. 또 아픈 나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게 됩니다. 실제로 어, 앞서 말씀드린 이 만성 통증 환자는 그야말로 우울증과 매우 민감하고 또 자기 비난적 태도를 갖기 때문에 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명상 가운데서 자비 혹은 자의 명상 같은 경우가 이런 어떤 그 습관화된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자의 명상에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내가 편안하고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와 같은 멘트를 반복적으로 스스로한테 되뇌이면서 어, 자신의 그 어떤 뭐 일종의 삐뚤어진 마음을 조금 더 다독여 주고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 같은 거를 때에 따라서는 용서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경우, 그럴 때 이제 자해명상을 하게 됩니다. 자해명상에 대해서 이제 윤석인 박사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경험을 좀 나눠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 조금 여러분들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명상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
이번 그 워크숍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번 하는 시간을 좀 갖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명상하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거를 그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만약 여러분들이 직접 이 방법을 쓰려고 한다면 저희 그 한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채널에 이런 어떤 쭉 내용들이 그 녹음 파일로 그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아니면 환자한테 제공하셔서 환자의 어떤 그 통증 관리에도 직접적으로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실습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몸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기지개도 좀 펴주시고 쭉 피면서 한번 고개도 한번 돌려주시고요. 어깨도 한번 돌려주면서 네, 목과 어깨 긴장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자리에 한번 일어나서 좀 돌아보기도 하고 한번 좀 환기 좀 시켜주시고요. 음. 또 계속 앉아만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제 자해 명상이랑 이제 마지막 바디 스캔까지만 하면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음. 네. 준비되신 분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잘 닿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음, 등과 허리 세우고, 어깨와 가슴 열고, 턱은 안쪽으로 살짝 당겨서 목과 어깨에 긴장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부드럽게 눈 감겠습니다. 자, 바닥과 닿아 있는 느낌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지금 이 순간 바닥이 내 몸을 부드럽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 몇 차례 깊게 심호흡해보죠.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들이쉴 때 약간의 긴장감, 내쉴 때 편안한 이완감 느껴봅니다. 자, 이제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시고요. 이어서 자비 명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손바닥에 따뜻한 기운이 모였다면은 그 기운을 통증 부위에 보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기원도 함께 보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손바닥을 가볍게 포개서 양손을 포개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살포시 얹어봅시다. 자, 부위에 따라서는 한 손만 올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특별하게 불편한 곳이 없다면은 내 가슴 위에 양손을 포개어서 살포시 얹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접촉면과의 따뜻한 이 느낌 알아차려 보시고 호흡에 따라 부풀어 오르는 느낌,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 호흡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느낌. 자, 지금 이 순간 가만히 머물러 봅니다. 통증에 내 손바닥에 좋은 기운을 보내면서 나를 위한 기원의 문구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내가 내쉴 때 편안하기를
들이쉴 때 내가, 내쉴 때 편안하기를. 자, 본인의 호흡에 맞춰서 계속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때 손바닥이 좋은 기운이 통증으로 스며든다.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진심을 담아서 본인 스스로를 위해 기원해 봅시다. 내가 편안하기를. 자, 지금 이 순간 주의가 산만해졌거나 졸음에 빠졌다면 호흡으로 부드럽게 돌아옵시다. 자, 양 손바닥을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살포시 얹고 반복해서 기원해 봅시다. 들숨에 내가, 날숨에 편안하기를. 자, 이번에는 한번 기원의 문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증 부위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부위로 손바닥을 옮겨봐도 좋습니다. 자, 특별하게 느껴지는 통증이 없다면 이번에는 명치 부위에다가 살포시 손바닥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숨에 내가, 날숨에 건강하기를. 들숨에 내가, 날숨에 건강하기를. 자, 이제 본인의 호흡에 맞춰서 한 1분 정도 계속 반복해 보겠습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자, 혹시나 나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읽고 있진 않은가 살펴보시고요. 진심을 담아서 기원해 봅니다. 들숨에 내가, 날숨에 건강하기를. 손바닥과의 접촉면, 그 따스한 느낌에 계속 머물러 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또 문구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통증 부위가 바뀌었다면 손바닥을 옮겨봐도 좋습니다. 자, 특별한 부위가 없다면 손바닥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살포시 감싸 안아 봅시다. 손바닥과의 접촉면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느낌, 들숨에 부풀어 오르는 느낌, 날숨에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 자, 지금 이 순간에 가만히 머물면서
나를 위한 기원 반복해 보겠습니다. 들숨에 내가 날숨에 행복하기를. 들숨에 내가 날숨에 행복하기를. 자, 이제 본인의 호흡에 맞춰서 한 2분 정도 반복해 보겠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자, 지금 이 순간 주의가 산만해졌다면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자, 이제 양손바닥 원래 위치로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내 마음이 산만한지 아니면 차분한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자, 이제 몇 차례 깊게 심호흡해 보겠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마지막 들숨, 날숨. 자, 이제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시고요. 자, 이제 준비되었다면 부드럽게 눈 뜨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비 명상도 함께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기본적인 그 통증 환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만든 명상법들을 하나씩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명상이라는 것이, 어, 어떤 그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그 환자한테 잘 적용해서 딱 그 명상을 딱 가리키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어, 환자를 구분하는 것, 그건 사실은 뭐 의료인들이니까 훨씬 더 환자를 잘 구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어떤 명상법들을 가리켜 드리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가리켜 주고 환자가 배우는 명상은 단회적으로 그 환자가 그 명상만 쓸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한다면 환자한테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명상법을 교육시키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만큼은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정신건강센터에서도 이제 6월 달에 또 그 명상 관련된 그 명상 관련해서 기초교육을 6월 18일 날 또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그때 혹시 뭐 필요한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그때 또 신청하셔서 명상교육을 받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통증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통증, 또 만성 통증, 뭐 서민근통 증후군 같은 어떤 통증은 어, 통증의 부위도 변하고 또 증상이 심했다, 약했다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통증의 역동적인 변화가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증을 내 손에 잡을 수 있어야 그 통증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부위가 아픈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아픈가,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좋아지고 또 어떤 상태에서 나빠지는가 등등을 어, 내가 관찰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명상의 기법을 통해서 그 상태에서 명상 상태, 이완 상태, 최적의 상태를 구현하면 그 통증은 실제로 부위, 정도, 특성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또 더 이완을 또 명상 상태를 만들게 되면 줄어들고 때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디 스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 몸의 어디 부위가 아픈지를 찾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통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관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완 혹은 명상의 힘을 그곳에다가 발휘하게 되면 그 통증이 변화하고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명상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디스캔 명상을 가볍게, 그러니까 뭐 풀로 다 하긴 어렵겠지만 가볍게 통증 부위를 찾고 통증 부위를 통증의 형태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특성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그리고 호흡과 이완을 또 명상을 지속함으로써 그 통증의 변화, 소실, 줄어듦을 경험하는 트레이닝을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수련 바디 스캔 같이 해볼 건데요. 어, 혹시나 바로 옆에 뭐 쉽게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은 그냥 이제 누워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막 그런 장소가 딱히 없다 하면은 굳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바로 옆에 이제 소파나 침대나 이렇게 누울 장소가 있다면은 이제 누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바디 스캔 할 때는 이제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이제 스캔하듯이 올라와서 정수리까지 이제 각 부위를 짚어드릴 텐데, 올라오시다가 혹시나 어떤 특정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진다 하면은 그 통증에 잠시 머무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어떤 부위에서 느껴지는지, 그 통증의 양상은 어떤지, 강도는 어떤지, 그것이 지속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약해지거나 또는 오히려 더 강해지거나 이런 변화 같은 걸 한번 충분히 느껴봐도 좋고요. 충분히 느꼈다 싶으면은 그 다음 지시에 따라서 또 계속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 바디 스캔을 이렇게 쭉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이 통증을 관찰하고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다가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 하면은 잘 관찰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발바닥이 바닥에 달라붙도록 해주시고, 자, 준비되신 분들은 부드럽게 눈 감겠습니다. 자, 몇 차례 깊게 심호흡해 보겠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들이쉴 때 약간의 긴장감, 내쉴 때 편안한 느낌, 들숨에 부푸는 느낌, 날숨에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 자, 이제 평상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자, 발바닥에 주의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이 바닥과 잘 닿아 있는지, 바닥이 내 발바닥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목을 지나서 종아리와 정강이, 양쪽 무릎, 양쪽 허벅지, 사타구니를 지나서 엉덩이와 골반, 그리고 허리와 옆구리, 배꼽 부분, 이 상체의 아랫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들숨에 부풀어 오르는 느낌, 날숨에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 자, 호흡에 따라 바닥 또는 의자와 닿아 있는 접촉면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주의를 올려서 상체 상반신 위쪽, 가슴과 등, 옆구리 위쪽 살펴봅니다. 들숨에 부푸는 느낌, 날숨에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 자, 이번엔 양쪽 어깨로 올라옵시다. 양쪽 어깨, 자, 어딘가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깨나 목이 뻐근하거나 뭔가 불편하다면 어깨를 살살 툴툴 털어봐도 좋고 고개를 살살 돌려봐도 좋습니다. 자, 이제 양쪽 어깨에서 양쪽 윗팔뚝,
양쪽 팔꿈치, 아랫팔뚝, 양 손목을 지나서 양 손바닥과 손가락 끝까지. 자, 손바닥에서 따스한 느낌이 느껴진다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손바닥에서 나의 에너지를 충분히 느껴봅니다. 자, 이제 혹시나 내 몸에서 어떤 통증이나 불편한 부위가 있다면 손바닥의 그 따뜻한 기운으로 그 통증 부위로 보내봐도 좋습니다. 한 손을 옮겨도 좋고 양손을 포개서 통증 부위에 올려놔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부드럽게 마사지도 해봐도 좋습니다. 지그시 눌러주거나 마사지 해주면서 이 따스한 기운이 통증으로 스며들도록. 자, 좋습니다.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시고 이어서 바디 스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손바닥에서 아랫팔뚝, 팔꿈치, 윗팔뚝, 양쪽 어깨, 자, 목을 지나서 턱과 이번엔 입술, 인중, 그리고 코끝이 호흡도 잠시 머물러 봅시다. 들숨에 숨이 들어오는 느낌, 날숨에 숨이 빠져나가는 느낌, 콧날을 지나서 미간과 양쪽 눈썹, 이마와 정수리 끝까지. 자, 지금 이 순간 정수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번에는 들이쉬는 호흡에 정수리를 통해서 하늘의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내 몸 전체 곳곳을 지나서 내쉬는 호흡에 발바닥을 통해 땅으로 그 내 몸의 안 좋은 기운들이 모두 빠져나간다.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들숨에 하늘의 좋은 기운이 정수리로 들어오고 내 몸 곳곳을 지나서 내쉬는 호흡에 발바닥을 통해 안 좋은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들숨에 들어오고 날숨에 빠져나갑니다. 자, 본인의 호흡에 맞춰서 들숨에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날숨에 나쁜 기운을 내보내는 것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기계적으로 호흡하기보다는 들숨에 하늘의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날숨에 나쁜 기운을 발바닥을 통해 바닥으로 배출합니다. 네, 의도를 담아서 들숨에 좋은 기운 받아들이고 날숨에 배출합니다. 자, 이제 가만히 내려놓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한 30초 정도만 가만히 머물겠습니다. 자, 다 마치고 이제 명상을 마칠 준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닥이나 의자 등받이와 닿아 있는 느낌 전체적으로 쭉 훑어봅니다. 자, 이제 의도를 세워서 명상을 마치겠다. 의도를 세웠다면 이제 부드럽게 눈 뜨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바디 스캔까지 마쳤고요. 네, 이제 마지막 김조호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이제 수고해 주셨고요. 명상이라는 것을 아마 이제 익숙하게 배웠던 사람도 오늘 같은 이런 방법들이 바디 스캔을 통증 환자한테, 뭐, 또 이런 자해 명상을 통증 환자한테, 호흡 명상을 통증 환자한테, 또 심지어는 화두선을 통증 환자한테 이렇게 쓰는 방법들을 한번 쭉 예시를 들여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특히 통증에 대해서는 명상의 다양한 방법들이 잘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 명상이라는 그 텍스트북을 기본으로 해서 환자한테 좀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시고요. 6월달 마지막 그 1학기 마지막 때는 주로 정신적 고통, 정신장애와 관련된 불안, 우울, 분노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명상 시간을 갖고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윤 박사님 수고하셨고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